현재의 5순위에서 전 품목으로다가 전 순위에 상관없이 확대하게 되면은 그만큼 그 포장 비용이라든지 표시 비용이라든지 사후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조금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비용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겠다 하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 제가 이제 조금 설명을 하고 싶은 거는, 물론 저는 뭐 유전학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원래 이제 LMO라고 하는 것이 초기에 LMO 종자가 개발이 돼서 할 때는 내병성이라든지 내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좋은 우량 인자만을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국내 소비단체라든지 소비자들이 전달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좀 네거티브하게 이렇게 이제 좀 인식이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근데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1세대의 GMO 종자에 대한 개발 과정이었고, 지금은 계속 과학기술이 발달되기 때문에 2세대, 3세대 진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내병성에 대한 거, 사람에 대한 내향성이라든지 내바이러스라든지 내항암성이라든지 얼마든지 좋은 GMO에 대한 그런 그 우성적인 부분도 많이 개발이 될 텐데, 그래서 표시를 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도 조금 표시를 하면은 좀 어떻겠느냐, 예를 든다면은. 그리고 이제 식약청에서 그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은 식약청에서 다 평가를 해주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은 표시를 확대할 때 하면은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저희 그 업계 전체적인 좀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뭐 이렇게 실현을 시키려고 제가 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LMO에 대한 부분은 저희 식품업계에서 안전관리 체계라든지 매뉴얼에 따라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와 상응되는 난GMO 제품이라든지 난GMO 옥수수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표시제와 관계에 대해서 우리 식품업계에서도 이러한 조금 어려운 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과 같이 이제 공유하는 그런 자료로다가 제가 이 자료를 좀 만들었습니다. 이따 질문사항이라든지 자세한 거는 이따간에 좀 저기를 듣는 걸로 하고 제 발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에 그 소비자 쪽을 대표해서 그 녹색 소비자연대 조은미 공동대표께서 LMO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제도 개선 방안으로 발표를 해주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은미입니다. 지금 소비자 인식에 대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하냐고 양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뭐 내용은 특별한 건 없는데요. 그동안 그 소비자들이 어떻게 그 인식하느냐 하는 문제들은 토론이 많이 있었고, 표시 관련해서도 최근에 이제 확대 논의도 있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지금 소비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그걸 어떻게 평가하고 또 우리가 제도를 개선해 가는 데 있어서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뒀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을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용어에 대한 부분인데, LMO 이렇게 하면 소비자들이 정확하게 그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지금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용어로 불리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그냥 통칭해서 우리가 뭐 GM 식품 내지는 뭐 LMO 뭐 이런 것들을 다 통칭해서 그냥 그 인식을 하고 있는 걸로 이제 그 제가 용어를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사는 얘기고요. 그 실제로 보면은 여기 그 용어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전자 제조화 식품에 대해서 아는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니까 전혀 모른다, 뭐 거의 모른다, 이렇게 응답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자기가 이제 실제로 그 식품에 대한 그 용어들을 여러 개 나열해놓고 물어보면 훨씬 더 이해하고 알고 있고 들어보고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높은데, 특정한 용어들을 가지고 제시를 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 용어들이 각각이 의미하는 것들에 대한 구분들을 이제 잘 못하고 있는 것이 이제 현실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떤 용어들에 대해서 들어봤느냐라고 질문을 쭉 해보니까 제일 많이 들어본 것이 이제 유전자 제조화 식품, 교육 전에 이제 설명한 걸 보니까 유전자 조작 식품, 변형 식품, 제조화 식품 뭐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봤고, 교육 후에는 이게 이제 식약청에서 한 조사, 교육 전후 조사 결과의 비교라서 식약청에서는 이제 유전자 제조화 식품 이런 용어를 쓰니까 제조화 식품이라는 용어가 여기 보면 72.4%까지 확 뛴 거를 볼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요. 그래서 실제로는 뭐 GMO 식품, GN 식품, 뭐 유전공학 식품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여러 단어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놓고 보면은 소비자들이 난 그건 잘 모르겠다, 그리고 같은 거를 의미하는 또 다른 용어는 내가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혼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라고 하는 것의 통합이 굉장히 이제 사회적으로 일정 정도의 인식 수준을 높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제 아직 그런 것들이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서, 어쨌든 오늘 제가 이제 인식 조사하거나 이런 거에는 그런 것들이 좀 혼합돼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바이오 안전성 정보센터에서 2004년 처음 시작은 2003년부터 하셨던데 매년 2011년까지 전국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일정한 인식도 조사의 변화들을 쭉 모니터링 하고 계셔서 제가 이 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인질은 그 유전자 변형 생물체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느냐. 근데 이것도 역시 여러 가지 용어들을 같이 나열하셔서 비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들어본 적 있냐 이런 식으로 질문하셨는데 들어본 적 있다 하는 게 한 70~80%대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 약간 들쑥날쑥 차이는 있어 보입니다만은 큰 차이 없이 그 정도 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들어봤는데 잘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2007년도까지는 좀 설문 방식들이 조금씩 달라서 그런지 들쑥날쑥하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부터는 일정하게 약 45%에서 50%대 정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용어는 어느 정도 들어봤다, 70~80% 정도. 근데 그 내용이 정확히 의미하는 바가 뭔지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절반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용어의 혼란이라든가 개념의 부정확성 이런 것들이 소비자에게 그 해당되는 제품이라든가 식품의 어떤 인지도를 정확하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의미하는 바에 대한 정확한 개념 이런 것들이 아직 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또 볼 수 있는 게 하나가 이제 지식 수준의 평가 정도인데요. 지금 이제 질문한 내용들을 제가 이제 구분을 좀 해봤는데 생물학적 지식 수준하고 사회적 지식 수준을 좀 비교를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2010년하고 2011년에 실제로 소비자들이 각각의 내용들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느냐, 정확하게 개념들을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정답률을 비교를 한 겁니다. 보니까 생물학적 지식 수준에는 평균 58.6% 정도의 정답률을 보이고 있는데 2011년에는 50.4% 정도로 떨어지고 있는 걸 보이고 있고요. 사회적 그 지식 수준은 평균 48.7% 정도가 정답률을 보이고 있고 2011년에는 42.8% 정도의 정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각 개별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도 오답률이 굉장히 높은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런 지식 수준들이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교육이라든가 정보의 제공에 있어서 이게 이제 그냥 막연히 제목만 알아서 할 수 있는 어떤 입장들을 결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라 과학적인 지식들의 굉장히 다양한 측면들을 이해하고 특히 사회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소비자들의 정확한 인식을 갖도록 해주는 노력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GMO에 대한 논의도 했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인식 수준들이 획기적으로 좋아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마지막에 제안을 좀 넣긴 했는데요. 그래서 일정 정도의 그 어떤 지식적 수준이라든가 인식의 수준들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어떤 통합적인 정보 제공이나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좀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야 이런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그 어떤 소비자들의 인식의 판단 이런 것들이 좀 더 발전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관심 수준들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최근에 사실은 이게 조금 이슈에서 조금 GMOC가 이제는 조금 지나가는 그런 분위기여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걸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그게 막 핫 이슈가 돼서 여기저기 언론에서 다루고 이럴 때는 소비자들의 관심도 그만큼 증가하다가 그리고 이제 한 2년 전 정도부터는 이제 방사능 문제가 일본에서 터지면서 두 가지를 비교하면 그 전에는 뭐 방사능 조사식품에 대해서는 뭐 거의 사람들이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고 GMO가 훨씬 더 높은 관심을 나타내다가 작년 정도부터는 방사능 조사식품에 대한 관심이 확 높아지고 GMO는 좀 떨어지고 이런 양상을 전체적으로 보이고 있어서 사회적인 이슈와 함께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유용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술이 도움이 되느냐, 기술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비율은 2011년도에 56.4% 정도로 전체적으로 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암이나 뭐 난치병이나 암 치료에 도움이 된다 이런 비율들이 굉장히 이렇게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는 주로 식품과 관련된 거, 농작물 이런 거와 관련된 인식에서는 좀 떨어지는 것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식약청에서 그
프로젝트 할 때 그 소비자 단체에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2010년도에 조사한 내용입니다. 아까 그 교육 전후에 이게 비교한 그 데이터하고 같이 조사가 된 건데요. 보면은 소비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뭐냐? 교육 전후 공이 전부 다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영향, 환경, 생태의 영향 이런 것들을 이제 우려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알레르기 유발에 대한 문제들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인식들이 아마 지금 대부분 GM과 관련해서 소비자들이 어떤 걱정거리, 뭐 우려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이제 뭐 막연하든 아니면은 또 구체적인 어떤 그 우려라고 하는 것들이 소비자 인식에 전체적으로 깔려 있고 그것이 이제 어떤 영향에 의해서 그렇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 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구매 의사에 대한 건데 보통 보면은 그 이 GM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제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축산이나 식품에 대한 인식은 좀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의료나 의학, 뭐 에너지 이런 쪽에서는 활용의 정도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가 전체적으로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구매 의사가 있느냐? 구매 의사가 별로 없다가 한 55.9%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교육을 하고 나니까 구매 의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빨간표 있죠? 예, 증가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육 자체가 GM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그 입장을 갖기 위한 교육 목표가 좀 있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제에 있어서는 역시 표시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규제 요구가 굉장히 높았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식품 구매할 때 GM 한 4분의 1 정도씩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확인하고 웬만하면 안 먹겠다가 한 27, 그 지금 여기 보면 27% 정도 그런 정도를 지금 나타내고 있고 별로 개의치 않는다. 아예 뭐 보지도 않고 개의치 않는다가 한 4분의 1. 그다음에 알고 확인하긴 하지만 뭐 구입하는데 자기가 뭐 반드시 회피하거나 그러진 않는다. 그게 이제 나머지 25%. 그다음에 있는지도 모르겠다. 표시제 우리나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가 이제 나머지 4분의 1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소비자 보면 한 4등분 정도 대략적으로 그렇게 이제 구분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정보 취득은 가장 많은 게 역시 TV, 언론 매체, 인터넷 뉴스들이 이제 그 영향을 주로 많이 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용어는 이제 들어본 적이 있는데 명확한 개념과 지식적 사실에 대한 인식 수준들은 아직 충분히 달성돼 있지 못하거나 아니면 연도가 지나고 관심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소비자의 관심 자체가 그 LMO에 대해서 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양상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표시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이고 그러나 이 표시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구매 행동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서 나타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질병의 치유, 뭐 의학이라든가 이런 데 활용, 에너지 이런 거에 대한 활용에 대한 인식 수준은 긍정적인 데 반해서 먹는 걸로는 아직 좀 그렇다. 먹는 걸로는 좀 긍정적이지 않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체적인 소비자 인식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아까 보시다시피 언론에서 다뤄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실제로 가장 많은 정보들을 TV라든가 뭐 뉴스라든가 이런 인터넷 매체라든가 이런 그 매체를 통해서 주로 접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이거는 이제 식약청에서 했던 연구 중에서 언론에 이제 언급됐던 것들을 이제 그 부문별로 분석을 한 건데 제가 그거를 이제 조금 넣어놔봤습니다. 이게 막 겹치기로 돼 있어서 아직 보시기 어려울 것 같고 지금 다 일일이 자세하게 설명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냥 쭉 한 번씩 보시면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기술에 대한 소비자 인지 수준은 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라고 하는 기본적인 초기 단계 인식 수준에서부터 주요 정보 취득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주로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이제 언론이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주로 많이 받고 있어서 이제 이 언론에 대해서 2010년 10월부터 11월 2011년 5월 30일까지 관련한 기사들을 담은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6가지의 정도의 담론을 지금 이제 언론들이 쭉 형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잠재적 위험성, 실체적 위험성, 제도적 보완 필요성, 정보 제공 위주의 중립적 담론, 무해성 담론, 정치적 맥락을 제기하는 담론 이렇게 6가지의 핵심적인 담론을 근거해서 GMO에 대한 어떤 이슈들을 지금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론에.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은 잠재적 위험성 담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이런
LMO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어떤 근간에 깔려 있는 부정적인 어떤 인식의 근간에는 바로 이런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담론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우리 거는 GMO 아니니까 건강하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잠재적 위험입니다. 첫 돌 같이 난 아기한테는 엄격하게 관리해서 GMO 절대 안 들어간 거 먹인다 이런 거죠. 굉장히 기업 입장에서 포지티브한 정보라고 생각해서 내놓지만 이것을 읽는 사람에서 저거 들어가면 애들한테 먹이면 안 되겠구나라는 정보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정보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대부분의 정보들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그 잠재적 위험성의 담론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LMO에 대한 부정적 인식들을 강화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체적 위험성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위해를 촉발시키는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다루는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제도적 보완은 표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보완 사항들이 필요한데 그런 제도적 보완에 있어서 근간도 역시 잠재적 위험이라고 하는 담론에 근거한 제도의 보완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 제공 위주의 중립적 담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 실제로 이제 이 각각의 제품이라든가 기술들이 어떤 과학적인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고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 건데, 이런 기사들은 대부분이 굉장히 길고 어렵고 쉽게 접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방식으로 이제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어서 이제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은 이런 정보 제공 위주의 중립적 담론, 무해성도 아니고 이런 종류의 굉장히 많은 종류의 이런 그 중립적 담론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많이 공론화되고 소통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결국 소비자들의 지식적 수준을 현실적으로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것이 결국은 인식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토대를 형성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 지금 언론에서 다뤄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분석해 보면 이런 그 중립적 담론이 굉장히 부족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해성 담론은 해 없다 이런 얘기가 아주 드물게 있고요. 정치적 맥락은 이제 EU 국가나 뭐 미국과의 관계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일부 다룬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언론은 대부분이 다 잠재적 위험성이라고 하는 담론에 근거한 그런 그 보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이제 도식을 좀 해보셨는데 대부분 다 부정적인 인식에 영향을 주고 있고 더 그것을 강화시키는 그런 방식의 내용들이 주로 다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부정적 인식을 주려고 한 게 아니어도 결론적으로는 그런 영향을 미치는 그런 그 언론의 보도들이 대부분이고, 정작 필요한 그 중립적 담론이나 정보 제공 위주의 담론은 소비자에게 쉽게 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GMO 좋다 나쁘다 뭐 찬성이냐 반대냐 표시를 강화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입장의 차이를 전체적으로 떠나서 사실에 대한 정확한 근거, 지식적 수준에 대해서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그 사회적 지식의 어떤 수준을 높이 달성하기 위한 전체적인 목적을 위해서도 굉장히 더 강화될 필요가 있고, 그런데 더 중심을 둬서 우리가 홍보라고 하는 것들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그 전략적 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얘기들을 좀 써봤는데요. 사실 뭐 그동안 GMO에 대한 얘기는 뭐 너무나 찬반 토론도 많았고 이야기들도 많았기 때문에 오늘 주로 최근에 논의가 되고 있는 표시랑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것들을 집중해서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 지금 에론뿐만 아니라 모든 현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접하고 있는 대부분의 많은 최근의 제품과 서비스들이 새로운 기술을 근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새로운 기술을 근간으로 하는 어떤 서비스나 제품들은 전부 다 장기적이고 굉장히 체계적인 그 어떤 정보의 축적이 필요합니다. 그런 축적들 과정이 중간에 왜곡이 되거나 대형 사건에 의해서 어떤 그 큰 사회적으로 큰 사건이 일으켜서 그 핵심적인 그 내용과 좀 빗나가는 그런 사건들이 그 사이에 터져버리면은 그 어떤 왜곡된 인식들이 한순간에 확 퍼지게 되는 거예요, 소비자들에게.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충분하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 건데 지금 다 부처마다 전부 다 다른 방식, 그리고 굉장히 제도적으로 통합되어 있지 않고 국가적인 어떤 사회적 인지 수준의 달성 목표 이런 것들도 명확치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단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LMO 지식 평가를 일정 정도의 그 지수한 지식 평가 수준을 놓고 그것을 일정 수준 이상, 예를 들면 60%, 70% 이렇게 달성을 목표로 해서 계층별로 장기적인 어떤 그 정보 제공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식들을 찾는다든가 이런 체계성이 필요한 부분인데 지난 10여 년 동안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역시 단절적이고 부분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더 그 정도의 논의면은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그 지식 적인 어떤 판단을 근거한 사회적 인지 수준들을 달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고 있어서 전략적이지 않다 이런 거고요. 표시 부분이 최근에 이제 소비자 이슈에서 굉장히 큰데 뭐 저는 이제 입장이 뭐 표시는 물론 소비자에게 있어서 식품 표시라고 하는 거는 그 운동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보다 더 안전한 식품을 원해서 막 뭔가 이슈를 제기하면 결과적으로 생겨나는 거는 표시의 강화거든요. 표시의 강화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향이나 또는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게 표시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표시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표시는 그보다 더 원천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어떤 그 뭐죠? 이력 추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품으로 인해서 내지는 이 물질로 인해서 어떤 문제들이 생겨났을 때 사회적으로 조기에 리스크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표시라고 하는 것들이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 권리보다 더 먼저다 이거죠. 그것이 조기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조기에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이력 추적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냥 표시 그 자체만이 목적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보면 선택을 회피할 수 있는 기회도 별로 없어요. 지금 거의 다 GM 몫을 쓰고 있는 제품들의 경우에는 뭐 대부분이 다 시장에 이미 그렇게 가 있기 때문에 회피할 수 있는 방식도 별로 없다면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 어떤 추적에 또 조기의 리스크의 차단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사회 시스템의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목적들을 달성해가는 방식으로 우리가 표시라고 하는 시스템을 제기하고 연구하고 그에 대한 방식들을 만들어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훨씬 더 궁극적인 고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하나의 이슈가 돼서 표시하면은 뭐 해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도 그로 인해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문제들도 생겨날 수가 있다. 그러나 뭐 표시 자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기 때문에 이미 이 표시들을 강화하고 확대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보다 더 근본적인 것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우리가 진행해 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원료식품의 국가 간 구분 유통 체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고요. 구분 유통을 증명하는 기록 방식이나 테스트 방식이나 테스트 결과에 대한 인증 방식, 각 국가 간의 그 정보들을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상호 인정할 것이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넌GM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잠깐 말씀하셨듯이 이런 유기농이나 친환경 농산물 같은 경우에 지금 넌GMO라고 하는 것들을 자기 증명하는 방식이든 테스트하는 방식이든 넌GMO 표시를 승인할 경우 우리 사회가 활용할 경우에는 그래서 자기 증명하는 방식을 별도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어느 정도일지 그게 가능한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훨씬 더 근본적인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표시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 어떤 이력 추적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방식으로 체계가 잡히는 게 맞겠다. 표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게 더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표시를 강화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가 좀 더 그 표시 그 자체만 가지고 그것이 그 어떤 문제 해결의 궁극적인 달성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더 궁극적인 이 시스템 전체의 효율적인 어떤 적용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진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제품 테스트를 통해서 뭐 이게 들어있냐 없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전부 다 그 식품들을 관리하고 있는 방식을 자기 증명을 하는 거죠. 어떤 그 서류라든가 구분 유통 증명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증명하는 방식으로 전면적으로 다 전환을 해야 될지. 이걸 막 뒤섞을지 우리는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지금 뭔가 우리가 그 식품의 어떤 유통의 전체적인 체계들을 관리해가는 전체 시스템이 어디에 방점을 두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막 혼란스러워 있어서 필요 없는데도 해야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도 하고 꼭 해야 되는 건 빠지고 이런 문제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사회적 비용이 우리 경제가 감당할 만한 거지. 식품에 있어서 자기 증명을 하는 데 있어서 GMO가 최우선의 표시의 내용이어야 되는 건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빈 부분 앞으로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것이 우선적인 것인지 뭐 이런 것에 대한 답이